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4.3 사건을 최초로 문학적 작품으로 사회에 알린 형기영 작가님의 순이 삼촌 단편 소설집입니다. 소설집 가운데서도 표제작인 순이 삼촌에 대해서 한 꼭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 일로 저녁 늦게 귀가해 보니 삼촌과 아내가 말다툼하고 있었다. 삼촌은 나를 보자 울면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아내에게 눈을 부라렸다. 그러자 이번엔 아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게 아닌가 빌어먹을. 아내는 순이 삼촌이 쌀이 다 떨어져서 사와야 한다는 말에 쌀이 벌써 떨어졌어요 라고 예사로 말을 던졌을 뿐이란다. 알았다는 뜻에서 아, 그래요? 하듯이 가볍게 한 말을 서울 말의 억양에 익숙지 못해서 그랬던지 쌀이 벌써 다 떨어질 리가 있나요? 하는 반문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촌은 내가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일찍 떨어진 줄 아느냐? 도둑년처럼 내가 쌀을 몰래 내다 팔았다는 말이냐? 하면서 우는 것이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도 어이없는 일이라 어디서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몰랐다. 다만 하잘것없는 일에 꼼짝없이 붙잡혀 상심하고 있는 삼촌을 보자 나 자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그날 우리 내외는 오해를 풀어 안심시켜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그러나 그게 아무 소용도 없었음이 그 뒤부터 노출된 삼촌의 야릇한 결벽증에서 판명되었다. 쌀이 일찍 떨어진 원인이 밥을 질게 하거나 눕게 한 데 있다고 그 나름대로 판단했던지 순이 삼촌은 그 뒤부터 된밥을 지어내려고 무진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된밥을 만드는 일이 무슨 지독한 강박관념처럼 삼촌을 짓누르고 있었다. 때문에 위무력 증세가 있어 잔밥을 좋아하는 나였지만 쓰다 굽다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쌀 사온 지 열흘도 못 되어 그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내려고 하루 종일 대박질해보는 모습은 정말 애처롭다 못해 섬뜩한 느낌마저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을 두 번 겪고 난 다음부터는 아내는 또 순이 삼촌의 오해를 살까봐 언동을 조심하느라고 거의 과민이 될 지경이었다. 내가 보기에도 아내의 삼촌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삼촌은 뚱하게 굳어진 표정이 풀릴 날이 없었다. 심지어는 나에게마저 말하기를 기피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공원에 놀러 가서 사진을 서너 장 찍어드렸는데 사진값을 내겠다고 우기지를 않나. 토마토 주스를 들면서 같이 들자고 권해도 식모는 그런 고급은 먹엉 안 되는 거라 하고 퉁명스럽게 거절하면서 자리를 피하곤 하는 것이었다. 또 하루 저녁은 늦은 저녁상을 혼자 봤는데 삼촌이 상을 들여다 놓고 얼른 부엌으로 쫓아가더니 석쇠를 들고 왔다. 웬일인가 했더니 삼촌은 그 생선 껍질이 눌어붙은 석쇠를 보이면서 밥상에 오른 구운 생선이 부스러진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선이 석쇠에 들러붙어서 부서진 것이지 당신이 입질해서 그 모양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왜 생선이 부서졌느냐고 누가 묻기라도 했단 말인가? 왜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격지심이 생겼을까? 당신의 결벽증은 정말 지독한 것이었다. 네, 순이 삼촌의 결벽증 신경과민이 도에 지나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주에 낭독했던 박안서 작가의 배반의 여름에 나왔던 그 도리도리 할머니처럼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또 뒤에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장씨는 내 권유에 못 이겨 우리 집에서 자고 갔는데 내가 삼촌이 우리를 오해하게 된 여러 사례를 들려주자 그는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며 아무래도 장모를 두고 가는 것이 걱정이라고 했다.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쇠약 환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 증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은 흉을 봤다고 따지고 들기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밥 많이 먹는 식모라는 것도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역시 그랬었구나. 옆에서 얘기를 듣던 아내는 방정맞게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다. 당신의 신경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서로 얽힌 것인데 이런 증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했다. 그건 4, 5년 전 콩 두 마리를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멍석을 펴고 내다 넣은 메주콩 두 마리 깜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 넣었다. 두 집은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집 옆에 내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 끌었던 모양인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번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당신이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나버릴 밖에. 당신이 그전서부터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피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 온 터였다. 하여간 당신은 그 콩 두 말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모양으로 절간에서 두어 달 정량까지 해야 했다. 그때부터 당신은 심한 결벽증에 사로잡혀 혹시 누가 뒤에서 흉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붙잡혀 늘 전전긍긍하게 되고 나중엔 환청 증세까지 겹쳐 하지 않은 말을 들었노라고 따지고 들곤 했다. 그리고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올 무렵에는 상군 해녀이던 당신이 갑자기 물이 무서워져서 물질마저 그만두었다는 것이었다. 1949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 때 일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7살이던 내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바로 전해에 폐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피자라는 낙인을 받고 노상 마루짱 밑에 숨어 살던 아버지마저 일본으로 밀항해 가버려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나는 큰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죽은 어머니 생각에 걸핏하면 남몰래 눈물 짓던 내가 그 울음을 졸업한 것은 음력 섣달 18의 날의 그 사건이 내 어린 가슴팍을 짓밟고 지나간 뒤였다. 말하자면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이 뚝 떨어진 거였다. 그리고 일주 도로변 옴팡진 밤마다 흔적만전 허옇게 널려있던 시체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나자 나는 어머니의 죽음이 유독 나에게만 닥쳐온 불행이 아니고 그 숱한 죽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되었다. 사실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그날 그 사건에 말려 어차피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날 헛간에 앉은 맥을 잡고 있는 뒤 군인들이 와서 연설 들으래 오랜 하지 않으여 훈당수 어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음력 섣달 18의 날, 그날은 유달리 바람끝이 맺고 시린 날씨였다.
그래서 옆에 네들은 돈지코지 미역밭에 나가 물질할 엄두를 못 내고 집에서 물레로 양말 짤 실을 잡거나 텃밭에 배추 포기에 오줌 거름을 주든지 시아버지를 도와 지붕 이영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동여맬 동아줄을 띠풀로 꼬고 있었다. 그 무렵 젊은 축들은 공연히 도피자로 몰려 낮에는 마을에서 사오리 한라산 쪽으로 올라간 큰 냇가 자연동굴에 숨어 있다가 밤에나 내려오는 박쥐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나절에 길수영과 나는 큰 아버지를 도와 밥걸음으로 쓰려고 밤사이 갯가에 올라온 듬북이나 감태 따위 해초를 한 군데 모아놓는 일을 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점심 여기로 할머니가 내준 식은 고구마 한 자루씩 받아 먹고 있노라니깐 벼랑간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고 고함 소리가 들렸다. 연설 들으러 나오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모이시오. 보통 때 같으면 순경이나 대동 청년단원 몇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번엔 어쩐 일인지 철모에 총까지 든 군인들이 수십 명 퍼져 다니면서 득달같이 재촉하는 것이 뭔가 심상치 않았다. 심지어는 청검으로 창문을 열어 젖히면서 병든 노인까지 내몰았다. 좀 불안한 생각이 없지도 않았지만 그 전해 5월 10일 선거 무렵에도 그렇게 득달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어서 그때처럼 무슨 중요한 연설이 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다. 네,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다 읽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네, 좀 안타까운 그런 제주 4.3 사건 얘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 까지 읽어야 될까요?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일제사격 총소리가 콩 볶듯이 일어나곤 했다. 콩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영도 나도 울었다. 우익 인사 가족들도 넋놓고 엉엉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메인 채 불에 타 죽는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왔다. 중락부터 시작된 이런 아수라장은 저물녘까지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었다. 길수영이 말했다. 그때 혼자 살아난 순이 삼촌 하는 말을 들은 한 군인들이 일주도로변 온팡진 밭에다가 사람들을 밀어붙였는지 사람마다 밭이 안 들어가진 밭담 위엔 엇띄어전 이맛박을 쪼사 피를 찰찰 흘리멍 살려달랜 하던 모양입니다. 쯔쯔쯔. 운동장에 벗겨져 널려진 임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놓으니 암에도 가면이로 하나는 실이 되었을 거요. 죽은 사람 몇백 명이나 될까 하고 작은 담숙이 말하자 길수영은 낯을 모지게 찌푸리며 말을 씹어 뱉었다. 네, 순이 삼촌 소설집인데요. 전체적으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그런 단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슴이 아리고 슬픈 책이지만 또 우리 현대사의 한 민낯을 보는 측면에서 어, 꼭 봐야 될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